이번 시간은 행정 절차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쟁점. 근데 2020년도에 개정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정리해야 된다. 바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정보공개 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보공개 심의회죠. 정보공개 심의회. 자, 정보공개 심의회는 자, 설치 기관이요. 표에 나와 있죠? 자, 국가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까지요. 그래서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까지 확대됐습니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근데 왜 설치하냐? 그 목적입니다. 두 가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다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자, 심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 공개 할지 말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심의와 등과 이의 신청이요.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한다. 다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정보 공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요. 않는 사유 세 가지 정도 기억하자. 상식적입니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경우,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두 번째, 단순하고 반복적인 청구인 경우. 이때는 정보공개심의회 거칠 필요 없다. 그다음 세 번째 뭐죠?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최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 사유를 적어서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구성입니다. 정보공개 심의에 대한 구성은 5명에서 7명이죠. 근데 심의의 위원장이 그 5명 이상 7명 이하에 포함되죠.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거고, 그 위원에 대한 구성은요, 공무원이 되겠죠. 당연히 소속 공무원, 임직원, 중요한 건 외부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외부 전문가에 대한 그 위촉 비율을 기억하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고 그 중에 외부 전문가의 비율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그 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뭐 교수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뭐 행정법 교수 등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 등을 3분의 2로 위촉한다는 거, 구성 비율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의무 규정이에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 역시 자, 설치입니다. 누가 설치하냐? 그 기관. 2020년 12월에 개정이 됐죠? 어디에서? 행안부 장관 소속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보공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심의사항이죠. 심의사항도 역시 보다 심의사항 자체가 범주가 넓어졌다. 대략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몇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이요. 에 관한 심의.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한다. 그죠? 이렇게 객관식 지문으로 잘 나오는 지문이기도 하고, 그다음 추가된 내용 밑줄 친 부분이요. 정보 공개 심의회 심의 결과의 조사 분석 및 심의 기준 개선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네 번째, 그 다음 점이요. 정보 공개. 그 미주친 부분. 정보 공개와 관련된 자, 불합리한 제도, 법령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 세 번째, 네 번째 사항 등이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사항에 2020년도 개정사항에 반영이 됐다. 추가됐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사 분석 심의 기준 개선 관련에 대해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제도나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 정보공개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 법령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역시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 그래서 위원회는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달리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다. 비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씩 두고요. 그래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1명을 포함한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보다 위원 숫자가 더 많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고 정보공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장도 있지만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죠? 이런 것도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위원장을 포함한 7명 7명의 공무원은 7명의 위원은 공무원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까지요. 그래서 위원장은 공무원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몇 년이죠?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 자체는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는 등에 대해서 총괄 기획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공개위원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그죠? 소속, 그 다음에 심의사항, 목적, 업무, 그 다음에 구성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홍보 하나 하면 뭐 PDF 파일로 제가 요 관련된 사항들 출제 분석한 자료집이죠. 자료집들을 유료긴 합니다만 유료긴 하지만 전과목 해가지고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그 자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ortody.gmail.com이고요. shortody 요거 지금 좀 손이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 2차 준비하신 분들은 또 PC에 좀 능하신 분들 이제 물론 실제 시험장처럼요 종이에다 쓸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PC상에서 혹은 노트북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매일매일 실제 답안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